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관세 보복 폭탄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 어디로 이거 왜 이 피하냐. 이 크리티컬한 이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왜 이 대통령은 말이 없느냐 이런 비판을 한 바 있고요. 아니 이게 주말까지 갈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는 빠르게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결국 청와대 공식 입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청와대 입장의 특징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잖아요.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 왜냐하면 이 법이 처리가 돼야 후속적으로 그게 3,500억 불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법이 없으니까 지금 3,500억 불 투자한다고 약속은 다 해놨지만 지금 미국 측에서는 관보 계좌에서 효력이 11월 1일부터 소급해가지고 관세가 15% 줄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대답이 없어. 외교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호주의. 그러니까 네가 A를 주면 나도 A를 주는 거야. 딱 이렇게.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한국에 해달라는 거. 아니 미국에서 해달라는 거 하나도 안 해주네? 괘씸하네? 그러면 25% 때리겠어.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때리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대화로 협상을 통해서 이걸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는 거예요. 대화로 풀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빨리빨리만 해. 약속만 지켜. 그럼 내가 25%안 때릴게. 이 얘기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용산에서 입장문을 내놨고 이게 이제 그래서 딱 순수하게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데 대한 보복이야.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온부법, 쿠팡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정보통신망법 개정법 이거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어.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쿠팡 문제를 가지고 한미 전반에 대한 문제의 제기 한미 전반 외교관계의 좀 불안정성, 갈등 요인 이런 걸로 커지는 거를 그런 거를 대통령실 청와대는 즉각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타당하든 안 하든 간에 공직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 야권은 우리 국민들은 아니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또 망해. 어렵게 좀 생각해봐. 그 트럼프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한 가지 딱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대미 외교를 강화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 좀 제대로 들어. 이렇게 우리는 또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부 여당이 너무 이렇게 순진난만하게 이상적으로만 보는 그러면 대미 외교를 한다. 그러면 백전백패야. 제가 요 다음 별도 방송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 알았지? 이렇게 우리는 또다시 비판해야 돼요. 그래야 정부의 대미가 그렇게 트럼프 행정부 특히 그렇게 간단치 않다. 그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보지 마라. 복잡하게 봐야 된다. 요인이 너무나 많다. 한 가지 가지고 트럼프가 그렇게 때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딱 때리자마자 25% 제가 바로 그때 마침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즉석 논평과 대책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대로 제가 논평한 원인 미국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제가 논평한 것이 하루 이틀 지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맥을 똑같이 하잖아요. 이 얘기는 딱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다 알아요. 그러면 청와대도 이거 모를 리는 없어. 김용범이도 말은 이거는 순수하게 입법 미비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온불법, 정보통신망법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 그렇게 믿어주세요. 국민한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김용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김용범이도 제가 얘기하듯이 이것도 문제세요 하고 저것도 문제되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 안 되죠. 또 미국에 대한 예의이기도 해요. 그렇게 때리면 미국이 또 더 열받아. 아니 그렇게 다 알면서 여태까지 손 딱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성의 표시를 하나도 안 했어? 더 괘씸하죠. 알면서 그랬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발표해야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도 그렇지. 너희들 하는 수가 그 정도밖에 못 읽지. 정말이야? 아니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냥 홍보용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거지.
다 알아요. 다 선수들끼리니까. 자,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만이 조금 여유를 준다. 그러면 청와대는 그렇게 딱 선을 딱 한 가지 입법 미비로 그려놓되 대책은 우리 전문가들이, 특히 야권에 있는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내용, 문제점, 이런 거를 다 뒤에서 짚어가면서 지금 외교적인 설득과 노력, 설득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제2, 제3의 사단이 압박이 안 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지금 그 김용복 실장이 얘기한 대로만 한다면 제2, 제3의 보복카드가 계속 날라온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좀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관세 25%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서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 미국의 불만은 100%를 강조하고 있어요. 국회에서의 입법 지원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 법 심의가 끝나야 대미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 그래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국 측의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국회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그다음에 러트니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다. 예. 그리고 러트니 상무장관의 경우에는 실무 대화 중에 관세를 올린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경기를 일으킬 논란만한 일은 아니다. 실제로 관세가 조정되려면 관봉해제는 등 구체적인 작업이 있어야 한다. 우리로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실무 대화 중에 관세 올린다는 자주 얘기를 하지만 그건 경기 일으킬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 이러다가 지금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 JD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한테 지금 이거 소년부 목사 얘기하고 쿠팡 얘기하는데 이거 일종의 그러면서 이제 경고적인 발언을 했는데 경고적인 발언을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게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제 주한 미 대사관에서 또 레터를 보내가지고 경고 조치를 했는데 2주 전에 그것도 전혀 고려를 안 했잖아요. 검토를 안 했잖아. 이렇게 너무 순진하게 보니까 그래. 경기를 이렇게 그러면 말이죠. 러트니 장관 할 때 막 화내고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책상을 치고 막 험한 말을 하고 그래야 경기를 일으키나? 야, 이 외교의 외자를 보는 거야. 외교는 본래 신사 언어예요. 이게 외교는 레토릭이라고 하잖아. 그 레토릭의 이면을 읽을 줄 알아야지. 야,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지금 김용복 혼자 이런 브리핑 자료를 만듭니까? 아니에요. 청와대 그러니까 김용복 정책실 안에서 또 경제수석실 또 NSC 이런데 다 종합적인 검토를 당연히 대통령 결재 받았지. 대통령 결재까지 받은 문안에서 러트니 장관이 관세 올린다는 얘기를 자주 하지만 경기를 일으킬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서 관복해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미국이 더 잘 알아고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냥 러트니 장관을 만나서 잘 설득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맨날 쓰는 상투적인 얘기 있잖아. 이럴 때 상투적인 얘기를 해야지.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무능한 측면이고 이게 아직도 미국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특별법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프로젝트를 검토하면 또 몇 달이 걸리지 않느냐. 법 통과 직후부터 신속하게 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대외경제장관 회의 등의 결의를 통해 예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건 뭐 잘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쿠팡 사태라든가 온 불법안 이런 것들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를 아닌 국회를 한국 정부, 행정부가 아닌 국회 입법부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보내온 서한 역시 관세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정말 답답해요. 예, 답답해. 하나 딱 때리면
또 뭐가 때릴 것인지 다 설령 지금 이제 김용범 얘기대로 지금 이 관세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주한 대사관의 얘기고, 그리고 지금 러트리 장관도 관세 말은 하지만은 경기 일으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하나 두 개 딱 찍으면 두 번째는 좀 미국에서 무슨 또 시비를 걸을까? 딱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되면 대미외교는 백전백패한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유감스럽게도. 큰일 났어요. 이렇게 순진할까?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자세랄까? 요거를 말씀드리면 전혀 미동이 없었다. 전혀 미동이 없었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다고 할 때는 변호인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그때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자, 그랬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죄를 판결할 때 알선 수정과 관련해서 최지우 변호사가 미간을 찌그리면서 인상을 썼다. 이런 얘기. 자, 그리고 구치회사에 가자마자 입장문을 내놨는데 변호인들을 만난 자리에서요. 그래서 재판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공고한 마음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도 지금 이제 재판부를 특검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오늘 재판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이제 이 반응,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재판 선고가 끝난 후에 재판부를 향해서 손을 모은 채 두 차례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법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40분가량 진행된 공판에서는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앞에 놓인 책상을 쳐다봤지만은 재판장의 입에서 무죄라는 단어가 나올 때면 고개를 조금씩 들었다. 조금씩 들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머리를 한 갈로 모아묶고 흰 마스크를 한 채 무표정을 유지했다. 자, 그리고 재판장이 들어오니까 김 여사 변호인 측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피고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는 줄곧 본인 앞에 놓인 책상만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선 후 처음으로 고개를 크게 든 것은 우부장판사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할 때였다는 겁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최지우 변호사를 쳐다보면서 귓속말을 했고, 최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미소 지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이후에는 김 여사도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쉰 후에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호인들의 동정을 보면은요, 우부장 판사가 한마디를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장판사가 주식과 관련해서 조종 주가 조작 세력과 공동 정범으로 주가 조작을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니까 동의를 포함하면서 크게 끄덕였고, 특검팀 검사들은 굳은 표정을 한 채 정면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여사 변호인 측은 재판 중간에 김 여사를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무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명태균 범죄 증명이 없다 얘기하니까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좌우에 앉은 변호인들을 쳐다보면서 귓속말을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뿔테 안경을 축혀 세우면서 머리카락을 쓸어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통일교 이 알선 수재죠. 일부 유죄 인정에 관해서 최지우 변호사는 깊게 한숨을 쉬면서 책상에 얼굴을 파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관해서 이제 우 부장판사가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서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하니까 김 여사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에 김 여사는 미간을 약간 찌푸린 채 엉거주춤하게 서 있었고, 그리고 재판부를 선고가 끝난 다음에 재판부에 대해서 두 차례 인사한 후에 변호인들하고 모여서 대화를 나눴고 종이를 함께 들여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치소 돌아갔죠. 구치소에 돌아가서 변호인들한테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들한테. 그래서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저로 인해 심려를 깃들인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도 지금 이 김여사와의 통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을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변호인, 오늘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지금 입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판부도 정치적 압박과 여론으로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다만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사실 특검은 약간 정치적 수사였다. 특검에서 당시 굉장히 많은 강압수사, 우위법 수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특검이 그러한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인데 왜 항소에서 다투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이 특정 계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면 좋겠다.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조속히 항소를 포기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계리 변호사. 역대 최악의 특검이다. 그렇게 악마하고 지저분하게 언론 플레이하는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었다. 민중기 특검의 민중기 씨가 수사를 받을 차례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의 지위에서 통일교 편파 수사를 한 부분뿐만 아니라 스스로 네오세미텍트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 부분도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아는 지인이 말해줬다는데 그 아는 지인이 누구냐? 또한 양평 공무원의 사망으로부터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김계리 변호사의 입장문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권성동 재판입니다. 추징금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똑같이 우인성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2년이 떨어졌어요. 반 정도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제 2021년도 12월 29일 영등포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하고 만나가지고 2022년도 2월에 개최되는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 윤 대통령, 즉 당시 후보가 참석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 그리고 재정 지원으로 대선을 좋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후에 권성동은요. 2021년도 1월 5일 영등포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다시 만나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1억 원을 받았다. 자, 이게 특검중 주장인데 재판부 입장을 보면은요. 윤영호 본부장이 권성동에게 대통령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조에 비춰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래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권한 측 주장에 대해서는요. 통일교 측이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1년의 과정을 범한 것으로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심리적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통일교에서 1억 원을 수수해서 국민의 기대와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다. 이렇게 권성동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권성동이가 통일교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준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이런 범행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본부장한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30여 년 공직에서 근무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작년 9월부터 지금 수감 중에 있는데요. 이날 선고에 따라서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 의원, 이 변호인단 측에서는 즉시 항소했다고 밝히고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법리면허시나 사실 판단도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법 원칙에 어긋난다. 항소심에서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 잡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